일단 중요한 일정만 말씀드리면 3월 2일, 3일에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합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두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정말 이게 계속 나오는 속보들이 워낙 많아서 어떤 걸 어떻게 전달드려야 할지, 워낙 속보도 많고 정보도 많아서 빠르게 중요 부분들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러시아 핵 전력 세계 부대가 푸틴의 지시로 강화태세에 돌입했다는 소식, 현재까지 유럽, 러시아의 항공기 운항 제지 상황을 공유드리고 미국, 유럽의 스위프트 제재 후 러시아의 루브라 가치가 30%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제재 후 러시아는 기준금리 9.5%에서 20%까지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추가로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도 제재하기로 발표했고, 추가로 미국이 자국민의 러시아 즉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에서 진행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회담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사실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파월 의장 청문회 등 주요 일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4차 매수 현황에 대해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정말 어마무시했고 알 수 없는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 장 초반 개파락으로 시작했는데요. 협상이 종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협상 후 러시아 폭격 소식과 함께 하락했다가 장 막판 다시 상승하면서 나스닥만 상승 마감했는데요. 러시아의 행동이 워낙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변동성 역시 굉장히 큽니다. 다우는 0.6%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7% 하락한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0.3% 상승했고 현재 고점 대비 15% 하락한 상태입니다. S&P 500은 0.26%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9%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극과 극으로 나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금융 섹터가 약세를 보인 게 눈에 띕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우크라이나 지원과 친환경주의 강세에 같이 상승했고 기가베를린 소식까지 나오며 7%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83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일 공포지수는 26입니다. 다시 거의 극심한 공포 구간까지 내려왔는데요. 탐욕 구간을 본 지 굉장히 오래된 듯 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제재가 계속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푸틴의 지시로 핵 전력 강화 태세에 돌입했다고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의 회담 시작 이후 전해진 속보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28일 핵 전력 강화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추가 정보로는 러시아의 핵 전력을 담당하는 3개 부대에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먼저 전략 로켓군, 그리고 북해 태평양 함대, 거기에 장거리 항공 사령부, 이렇게 3개 부대가 전투 임무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속보에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벨라루스 국경 프리피아트강 인근에서 협상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속보 러시아 핵전력 강화 관련 소식은 협상 시작 후 전해진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현재 러시아 항공기 영공 폐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제재 중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영공 폐쇄를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러시아도 36개국 항공사 운항 금지라는 맞대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무슨 한 대 맞으면 꼭 돌려줘야 하는 성격인 건지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 건지 뜻을 굽힐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현재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적 핵 옵션이라고 불리는 스위프트 제재가 발표되었죠. 스위프트 제재는 러시아가 국제 금융 시스템과 단절되고 러시아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어제 루브라 가치가 30% 폭락했고 현재 루브라 가치는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상황은 현재 러시아 일부 은행만을 퇴출하기로 한 뒤의 상황입니다. 러시아 현지에선 달러를 확보해두려는 시민들로 인해 ATM마다 굉장히 긴 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1시간 넘게 ATM에 줄을 섰지만 외화는 모두 바닥나고 루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스위프트 제재가 발표되자마자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억제하고 루블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대폭 인상했는데요. 이런 발표에도 루블은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스위프트의 후폭풍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전했고요. 거기에 추가로 미국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를 제재하기로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중앙은행 제재 방안은 러시아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러시아의 루블화 방어 능력, 그리고 국가 경제 지탱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민의 러시아 즉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혹시 모를 전쟁 확산에 대한 권고로 보입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는 핵 전력 강화태세 돌입 발표를 했었죠. 휴전 협상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되었는데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들어온 소식으로 추가 협상에 다시 들어갔고 다시 종료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양측은 일단 각자의 수도로 돌아가고 며칠 내 2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일단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서 러시아 모든 군대가 즉각 철군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하고, 러시아는 나토 가입, EU 가입 포기와 중립국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즉시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는 이번 달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사실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일정만 말씀드리면 3월 2일, 3일에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합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3월 4일엔 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3월 10일엔 2월 CP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3월 15일, 16일에 FOMC 회의가 진행됩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은 확정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고용률, 하지만 높은 임금 상승률,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의 시기와 광도,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 2018년의 데자뷰처럼 더 하락세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기적의 선반영으로 반등할지, 이게 좀 결정될 듯 합니다. 3월 FOMC에서 중요한 점은 먼저 3월 금리 인상이 25bp냐 50bp냐입니다. 1월 CPI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시장의 전망은 50bp를 거의 확정지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25bp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몇 회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시장은 이미 올해 약 7회 인상한다는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 상황입니다. 예상에 부합할 경우 시장 충격은 덜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추가 정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크게 달라질 듯 보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캠피셔의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클래식한 조정이고 약세장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다 지나갈 것이고 완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말했고요. 그리고 올해 11월이 지나면 정치적 교착 상태가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11월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거기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공급망 병목 현상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캠피셔는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워렌 버핏의 명언을 넣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이 문구를 넣으며 캠피셔는 우리가 인내심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도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고 어제까지 3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내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고,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오래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3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이미 4차 매수 타이밍 매수 중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벌써 21일차 매수를 완료했고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존심만 센 푸틴의 행동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전 세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진정한 불확실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자생과 관계없이 전쟁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정보는 정말 대단한 듯 합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침공할 것을 계속 확신한다고 말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대놓고 밝힌 여러 가지 정보들이 거의 100%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정보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인데요. 정말 피해 없이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왜 굳이 침공을 하는지 푸틴이 부디 자존심을 내려놓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협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모두 웅죽 잘하고 계신가요? 올해만 이 약물과 함께 버텨봅시다. 지금이 우리가 항상 생각해오던 와, 저때 투자했더라면 그 순간들입니다. 이 불확실성과 두려움에서 수량을 늘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제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